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입학사정관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업 채용에 있어서 지인 추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이러한 제도가 외국에서는 있지만 한국에서는 정착이 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인 추천제도 Employee Referral Progra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인 추천제도란 회사에서 채용을 하려는 자리가 났을 때 회사 직원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여기서 추천을 받은 사람은 보통 서류 전형을 면제받거나 곧바로 인터뷰 기회를 갖는 등 특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최종 채용이 확정되면 이를 추천해준 추천인, 즉 회사 직원의 추천인 또한 소정의 보상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학사정관 제도와 마찬가지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이거 친한 친구가 들어가는 비리 아닌가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는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없으면 이런 기회를 못 갖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은 일만 잘하면 원숭이도 뽑습니다.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한다면 기업은 사람을 뽑지 않고 원숭이를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재 채용 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대학교 학위에 관련해서 기업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사람을 공평하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적은 비용으로 뽑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기사를 보도록 하죠. 삼성이 2014년에 SSAT를 통해서 공채를 진행하고자 할 때 몇 명이 응시했냐면 1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자그마치 10만 명이요. 그리고 이 10만 명에게 SSAT 시험을 등록하는데 절차에 든 비용이 총 1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무려 100억이요.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신입 공채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을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의 목적, 그리고 기업 채용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말들을 기억해 보신다면 삼성이 이런 이유는 당연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추천 제도는 기업의 월드컵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추천은 시그널 효과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교 학위 관련된 비디오에서 대학교 학력, 학위 졸업장은 시그널 효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천 제도는 기업의 또 다른 월드컵 제도, 즉 효율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하나의 채용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외국의 기업 추천 제도, 지인 추천 제도의 장점 및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추천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추천인은 이미 회사에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의 성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추천해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압니다. 기업이 사람을 뽑을 때 가장 큰 문제였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추천인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죠. 또한 추천인은 자신이 추천해준 사람이 실제로 인터뷰를 통과해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소정의 금전적인 보상도 회사로부터 받곤 합니다. 그럼 추천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땡큐죠. 지인의 추천을 받으면 서류가 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니까 그 해당 회사에 일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땡큐죠. 기업의 입장은 방금 제가 추천인의 입장을 말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천인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맞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퍼럴 제도, 지인 추천 제도는 단순한 낙하산이 아닙니다. 추천을 받는 것 역시 그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추천받는 사람 역시 인터뷰로 바로 직행하는 듯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천하는 사람 역시 자신의 평판이 걸려있기에 낙하산처럼 아무나 추천을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에 맞지 않는다거나 실력이 부족하다면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신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입학사정관 제도와 지인 추천 제도를 공통적으로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죠. 이 두 제도의 공통점은 획일적인 점수에 의거한 인재 채용을 탈피하고 기업과 대학에서 각각 인재를 효율적으로 채용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성은 결국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도로서 극복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제도의 정착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뢰의 부재로 인해서 이러한 효율적인 제도가 한국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삼성이 매년 100억씩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는 공평성과 효율성의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공평성을 위해서 효율성을 희생한다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겁니다. 시험에 의존해야 된다면 이 시험을 치르는데 돈이 들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도 불필요한 자원이 들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에서는 점수 위에는 모든 것이 부패하고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채용 제도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쿨에 대한 깊은 불신, 그리고 사법고시, 행정고시와 같은 시험에 의한 채용 제도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수능 성적에 의해서 들어온 정시가 그렇지 않은 수시보다 조금 더 신뢰를 갖는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 등등이 모두 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주관을 개입시키기 시작한다면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시험에 기반한 공평성이 중요할 수도 있고, 반면에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가 좋을 수도 있겠죠. 이는 나라의 문화,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미국 사회, 선진국의 사회가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 게이츠와 임요한의 공통점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